김건희 여사 관련된 예산들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있던가요? 예, 사실 우리 이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과연 권력자와 관련된 예산이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실질적인 권력자는 누구인가? 다들 국민들께서 유추해 보실 수 있겠죠? 사실 예산, 세입세출 예산서에서 어떤 권력자 이름이 들어간 예산의 항목은 있지 않습니다. 예. 다만 우리가 유추를 하고 추정을 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한번 그 키워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우리 김건희 씨 행보를 언론을 통해서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예. 예를 들자면 가장 뭐 상식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올 문화 4월에 콘텐츠 뭐 이런 예, 거. 그렇습니다. 넷플릭스 우리 예. 최고 우리 컨텐츠 책임자도 만났었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뭐 K컬처 세일즈맨을 자부하고 그런 식으로 언론에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가 한국 방문의 명예위원장. 그렇다면 일단 뭐 관광과 관련된 또 키워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이미 이렇게 전에 코바나 컨텐츠, 예. 문화예술 전시 기획사의 또 대표도 하셨죠. 그렇다면 일단 문화 컨텐츠, 그다음에 관광, 그다음에 전시, 뭐 이런 부분이 키워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위주로 한번 문화관광부 예산을 좀 한번 제가 낱낱이 한번 뒤져봤습니다. 한번 봅시다. 예. 도표 6번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먼저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맨 위에가 문화 콘텐츠, 관광, 전통문화예술, 시각예술, 박물관. 아. 이거는 소위 말해서 김건희 씨와 관련된 모든 연계가 되고 언론에 나왔던 키워드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봤더니 우리 문화관광부의 일반액 예산은 전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3조 2,963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감소를 했는데 지금 이 키워드 관련된 예산들은 모두 다 늘었습니다. 오. 예. 먼저 좀 1번부터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콘텐츠 산업진흥환경 조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봤더니 5,342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2,100억 원이나 지금 늘은 겁니다. 2,112억 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언론에 많이 나왔던 K 콘텐츠 펀드 출자라는 게 소위 말해서 유인촌 장관도 이야기했던 OTT 그 펀드인데 5년 동안에 1조 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김건희 씨가 우리 넷플릭스 콘텐츠 최고 책임자도 만났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다 논의돼서 하지 유인천 장관 혼자 이렇게 하시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여기서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내년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잘 쓰여지나 안 써지나 제대로 좀 보시라는 취지로 제가 유추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콘텐츠 산업 생태 조성, 그리고 문화 콘텐츠 활성화, 문화 콘텐츠 국제협력, 이 예산이 지금 5,342억 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게 이제 관광 관련한 예산입니다. 한국 방문에 지금 명예위원장이 또 되셨죠? 예. 예. 그래서 또 실제로 봤더니 신규로 63억 원이 지금 24년에 최초로 지금 편성이 됐고요. 또 그리고 국내 관광 활성화 지역으로 575억 원, 전년에 비해서 지금 132억 원이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회계가 있으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특별회계가 편성이 되어 있으면 국회에서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우리가 통상 예산이라고 하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한 걸 예산이라고 하고 재정이라고 하면 이제 기금까지 포함해서 재정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예.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 문화관광부와 관련된 모든 걸 다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게 전통문화예술, 문화진흥과 관련한 것입니다. 뜬금없이 무슨 전통문화예술이냐 그랬더니 대선 때 보니까요. 전통문화예술위원회가 또 우리 윤석열 그 당시에 후보를 또 지지선언도 하고 그 이후로도 언론에 보니까 그 관계자들을 또 많이 만나셨더라고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규로 101억 원을 또 증가를 시켰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복, 한식, 한식 스타일과 관련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편성을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나 일반 분들은 찾기 어려운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짐작만 할 뿐이지 실제로 김건희 씨 영향력에 의해서 또는 김건희 씨 관련된 일들을 돕기 위해서 했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구체적인 증거는 내년에 쭉 하면 어차피 권력의 행보는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이 차원에서 지금 했다가 아니라 국민들께서나 국회에서 감시를 하고 좀 제대로 보시라는 취지로 유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뭐 야생동물 보호, 뭐 동물도 애호도 엄청 신경 많이 쓰는데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뒷페이지에서 지금 자세하게 또 정리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봅시다. 제가 지금 문화 콘텐츠, 관광, 전통문화예술, 시각예술, 박물관입니다. 예. 그래서
잠깐만 앞페이지 마저 조금만 예. 간단하게 1, 2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표 6번입니다. 앞페이지. 예. 지금 4번들이 또 쭉 있지 않습니까? 4-1, 4-2, 4-3, 그리고 5-1, 2. 이 부분이 바로 시각예술과 박물관 관련 예산입니다. 근데 5-1번을 한번 보시면요. 그 중에 좀 재미난 게 하나 있는데, 5-1번. 박물관 정책 활성화가 지금 462억 원이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 292억 원을 냈는데, 이 중에서 보니까 재미난 게 462억 원 중에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이라 330억 원 올해 지금 잡아놨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국민들이 심도 있게 좀 국회랑 지켜보실 필요들이 있는 것이죠. 이거는 진작 얘기가 나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5개 키워드 관련해서 24년 예산을 봤더니요, 무려 7,748억 원이나 지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신규 및 증액된 예산만 해도 지금 3천억 원 가까이가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생동물 한번 봐볼까요? 예, 다음 도표 한번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요, 그러니까 올해 23년 4월에 김건희 씨가 지금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방문했거든요. 예. 거기 가서 보니까 재미난 게 뭐냐면 바로 환경부가 그 다음 달, 한 달 후에 23년에 신규 예산을 622억 원을 편성을 해버린 것입니다. 정부 예산을,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국민의 예산을 쓸 때는 최소한 좀 계획적이고 준비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항목에 지금 돈을 써서 나쁘다고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과는 너무 즉흥적인 것이죠. 그래서 23년에 326억 원을 이미 집행을 했고요. 24년에 지금 추가로 109억 원을 집행을 하겠다고 예산을 책정을 놨더라고요. 예. 예산 사용하는 것을 대통령보다 더 자유롭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검찰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나 재정을 모르는 거죠.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야, 그렇습니다. 쓰는 거지 뭐. 그 너네들이 알아서 해. 그러는 거 아닐까 싶고. 김건희 씨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전시 대표 기획사를 이렇게 운영도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문화예술과 관련한 예산의 흐름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화예술과 관련한 예산의 문제점이 하나 심각한 게 있습니다. 예. 예산의 본질은 결국 원가 계산입니다. 세출 예산을 예를 들어 100억을 냈다면 어떤 사업에서 100억이 어떻게 나왔는지 원가 계산을 하는 게 바로 세출 예산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재정학적으로나 정부 회계학 측면에서요. 그렇다면 문화예술의 경우는 이 원가 계산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쉽게 말하면 어디 호주머니에 들어갔는지 가장 눈먼 돈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그 어떤 부처보다도 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처와 예산은 심도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투명하지 않을수록 사실 구멍이 더 많은 거니까 문화예산 그런 것은 그림값으로 얼마다 이게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 아까도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문화 행사들 하고 전시를 하고 기획을 하지만 그 원가를 어떻게 추정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아까 이렇게 올해 증액된 것만 해도 2천억 원이고 총 예산이 8천억 원 가까이 되는데요. 너무 큰 예산인 것이죠. 우리 일반 사병들 그 복지 기본복지 예산 914억 원. 전 사병의 예산이 914억 원밖에 안 되는데요. 생일 케이크하고 효도 휴가비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숨어있는 예산은 어떤 건지 또 특별히 김건희 씨 관련된 예산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한데 그걸 많이 짚어주셔서 감사하고 김건희 씨 하면 양평 고속도로 빠질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돼 있던가요? 저 마지막 도표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 유명한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1조 7,700원입니다. 2조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공사비인 거죠. 그런데 23년에 노선이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근데 이게 23년에 이미 65억 원이 집행되어 있고요. 24년에도 지금 123억 원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임기내 추진 안 한다고 뭐 그래 놓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민주당에서 물론 저도 조금 이따 가서 기자회견을 할 것인데요. 우리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김건희 씨 특검법을 발의를 요청을 할 기자회견을 오늘 저도 가서 할 거고 예. 또 민주당에서 추진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예. 특검이 추진되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이
이거를 관련해서 여기다 예산을 투입을 하면 되겠습니까? 최소한 특검이 끝나서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 예산을 책정을 하고 배정을 하든지 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요, 혹시 그 전에는 영부인 비용과 돈 쓰고 집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2부속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2부속실 앞으로 대통령 부인 활동하는 것 관련한 예산을 책정하고 또 활동해서 쓰고 나중에 결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 지금 이 부속실이 없다 보니 대통령 부인 활동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책정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 공식적인 조직기구에서 제2부속실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표 2번 좀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표 2번. 예.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가 지금 158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업무 예. 추진비도 96억 원이고요. 그리고 또 직무수행경비 73억 원, 총 327억 원인데 여기에 다 넣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 대통령 부인이 쓴 게 얼마고 어떤 것으로 썼는지 검증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항목을 첫째,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도록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첫째 그런 거고요. 두 번째, 대통령실에서 국회 예산 보고를 할 때 다른 항목에다 녹여서 하겠지. 예를 들어 이거 김건희 씨가 어디 가서 얼마 썼다 이렇게 예산 항목을 정해서 보고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정말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우리가 지금 정부기관에 올해 이런 5대 불투명 항목 예산이 2조 4천억 원이나 되거든요. 3분의 1로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국민의 혈세로 낸 세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입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 국민한테 모든 걸 공개만 해야만 되는 것이죠. 군사정권 시절도 아니고요. 또 어떤 것을 우리가 또 주목해야겠습니까? 이 예산과 재정이 좀 많이 어려운데요. 사실은 예산은 우리 민생이고 국민의 삶입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좀 관심 좀 가지시고 국회나 정치인분들한테 많은 걸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치단체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중앙부처 예산.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부탁밖에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전문가를 또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